나중에 다이어트를 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정체 구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뚫었는지 한번 노하우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과정 통해서 저는 이제 다이어트 후반까지 근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하면서 배운 식단과 다이어트 방법, 그리고 정체 구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가보시죠. 제가 초창기 유튜브를 시작할 때 올린 이제 벌크업 영상들을 보면 솔직히 그 식단을 잘하진 못했어요. 근데 한 가지 잘한 게 무엇을 먹었는지 기록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요즘은 정말 편리한 그 식단 어플들이 많으니까 한번 설치해 보시고 오늘부터 한번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먹은 음식의 칼로리를 정확히 모른다 해도 피자든 치킨이든 뭘 먹었는지 적는 습관을 가지는 것만 해도 나중에 다이어트를 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식단을 관리하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왜냐면 이제 식단을 하다가 보면 또 외식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또 회식이 잡히고 그럴 때마다 뭔가 이제 우르르 의지가 막 무너지곤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썼던 방법이 바로 이제 클린데이를 갖는 겁니다. 클린데이가 뭐냐면 일주일 전 하루는 꼭 내가 목표한 칼로리에 맞게 클린한 식단을 구성해서 음식을 먹는 날입니다. 저는 이제 이걸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겠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렇게 하루 일주일에 2번, 3번, 4번 이렇게 늘려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단도 뭔가 점진적 과부하인 거죠. 근데 이 클린데이를 통해서 뭐가 좋을까요? 클린데이가 왜 좋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식단 관리의 감을 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입맛에 맞고 오래 먹을 수 있는 식단들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트밀과 단백질 파우더, 뭐 파스타와 계란, tilapia 밥, 소고기랑 밥이랑 고구마,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식단과 오래 먹을 수 있는 식단들을 찾게 되었어요. 이런 내가 좋아하는 식단을 뭔가 이 규격화된 식단들이 하나씩 있으면 나중에 칼로리 계산도 쉽고 다이어트도 쉬워집니다. 이제 기록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클린데이도 한 4일 정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내 몸을 다이어트 구간으로 아예 이제 밀어넣는 시기입니다. 사실 이 일반인과 이 다이어터의 그 경계선에 있을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하지만 이제 뭔가 다이어트를 이제 클린한 식단으로 이제 2주 정도 진행을 하면 다이어트도 이게 뭐 관성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익숙해지고 좀 쉬워집니다. 목표 칼로리는 이제 활동 칼로리를 계산하는 사이트에 가서 대략적인 나의 활동 칼로리를 찾고 활동 칼로리의 90% 목표 칼로리로 설정하는 걸 권장합니다. 목표 칼로리에 맞게 정했으면 이제 식단은 탄단지 비율을 한 5대 3대 2가 제일 적절하긴 하지만 뭐 개인의 기호에 맞게 변형해서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뭔가 다이어트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한 뭐 3주, 4주는 금방 쭉쭉 빠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계획대로 또 안 되는 게 인간의 몸이거든요.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정체 구간에 이제 들이닥치게 되는데,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생기는 정체 구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뚫었는지 한번 노하우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일단 정체 구간 뚫기 1탄은 지방 줄이기입니다. 저는 아까 5대 3대 2 탄단지 비율로 시작을 해서 지방 섭취를 서서히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 지방량이 60g에서 10g 이하로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의 그 그람당 칼로리 수가 높기 때문에 이거 조금씩 줄여도 총 칼로리가 크게 감소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정체 구간을 뚫고 그러다 보면 또 정체 구간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때 사용했던 방법이 이제 탄수화물군을 좀 변경하는 겁니다. 탄수화물군을 이제 흰쌀밥에서 좀 더 이제 오트밀, 현미밥, 고구마 형식으로 좀 더 소화를 느리게 할 수 있는 것들과 또 이제 야채를 추가함으로써 좀 더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정체 구간을 한번 또 뚫어냈었고요. 이때 또 도움이 되었던 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나랑드 사이다 뭐 이런 것들이 공복에 굉장히 뭔가 좀 허기를 달래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또 정체 구간을 또 만나게 되거든요. 이때 또 사용했던 방법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순탄수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 주당 이제 한 번 줄일 때 순탄수 기준으로 25g, 4를 곱하면 100칼로리니까 이제 한번 100칼로리를 줄여보고 또 안 빠진다 하면 또 100칼로리를 또 줄여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탄수를 줄여나갑니다.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체력과 힘이 좀 떨어지기 점점 시작하거든요. 이제 운동 중량도 감소하는 시점이 오는데 이때 흔히 말하는 치팅이 들어가야 됩니다. 몸에 지방이 있거나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치팅을 한다는 거는 사실 치팅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않고 정신적인 만족도 정도? 그리고 지방이 많은 상태에서 치팅을 해도 효과가 별로 없고 오히려 지방이 좀 린한 상태에서 치팅이 들어가야 이 몸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 남자 기준으로는 체지방률 10% 이하부터 이제 고탄수 치팅을 통해서 몸의 에너지를 좀 더 회복시키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에 이제 치팅을 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중량감이 떨어진 운동을 하는 날 전날 전전날에 고탄수를 때려줬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벤치가 중량감이 좀 떨어졌어. 그러면 뭐 벤치하기 전날과 전전날에 활용해서 원래 먹던 순탄수의 기준으로 2배에서 3배 정도 먹어줬습니다. 고탄수의 치팅 효과로는 뭐 대사도 활발해지고 운동 중량도 다시 살아나고 또 돌아오는 그 저칼로리 데이 때 약간 배고픔이 덜합니다. 이 과정 통해서 저는 이제 다이어트 후반까지 근력을 유지했고 그 유지되는 근력을 통해서 근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뭐 사실 뭐 일반적인 다이어트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바디 프로필을 위한 체중까지도 충분히 감량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보디빌딩 대회처럼 극한의 다이어트를 요하는 이런 다이어트는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뭐 이건 제가 좀 더 많은 대회 경험과 데이터를 쌓고 나중에 한번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해주시면 더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나은 컨텐츠로 다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